처음에는 그저 말투가 조금 차가워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말끝마다 알겠어요, 그만 좀 하세요라는 말이 붙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딸아이가 지친 건가 보다,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말에 저는 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그건 당연한 게 된다. 그 말이 예전엔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사랑은 원래 넘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부모의 사랑엔 적당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내 마음을 콕 찌르더군요. 내가 너무 넘치게 준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해준 걸 그냥 기본값처럼 여기는 건 아닐까? 그때부터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딸을 정말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아끼다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아이 아플 때는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고, 학원 끝나는 시간엔 늘 정해진 자리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죠. 비 오는 날 차창 너머로 축 처진 어깨로 걸어오던 그 아이를 보면 세상 모든 짐을 대신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 야근을 하고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계란말이와 김밥을 말던 밤이 있었어요. 내가 차려주는 도시락이 이 아이 하루 중 제일 따뜻한 순간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도시락을 싸며 내 저녁은 대충 컵라면으로 때웠죠. 하지만 이 아이는 그걸 기억하지도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고마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단지 그걸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여긴 거겠죠. 처음엔 몰랐어요. 아이가 나를 점점 투명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눈을 마주치지 않기 시작한 것도, 말을 걸어도 응, 몰라요, 됐어요로만 대답하는 것도 그저 사춘기인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아이의 눈빛은 내 존재를 불편해하는 듯한 기색으로 바뀌었고, 내가 뭔가 조언이라도 하려 하면 엄마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좀 조용히 좀 해. 그런 말들이 날아왔습니다. 가장 상처가 남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뭔가 걱정이 되어 말을 꺼냈을 때 그 아이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그런 거 몰라도 되니까. 그 한마디에 나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 내가 이 아이에게 쏟은 마음과 시간과 사랑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애의 표정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듯한 얼굴이었죠. 순간 이 아이에겐 나는 이제 조언도 감정도 인간으로서의 무게도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었단 걸. 내가 너무 많이 해줬고, 너무 조용히 참고, 너무 늦게 말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나를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화를 내지도 않고 기준도 없는 사람으로 인식한 거죠. 존중은 우연히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건 말해야 하고, 보여줘야 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워야 하는 관계의 언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에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사랑은 계속되겠지만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지워지는 건 멈추자고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혹시 지금도 아이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도 괜찮아, 부모는 참아야지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지 않아. 나도 존중받아야 해. 그리고 아이에게도 말해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도 하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다. 나는 언제부터 당연한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아이가 처음부터 나를 무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땐 내 말 한마디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내 표정 하나에 울고 웃었죠. 엄마, 나 이거 했어. 라며 사소한 일도 자랑하고 밤마다 팔베개를 해달라고 졸라댔던 그 아이. 그랬던 아이가 점점 내 말을 자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말끝을 흐리고 나중엔 대놓고 그만하세요.
그리고 결국엔 나의 존재마저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당연한 사람이 되었을까? 가만히 돌아보니 나는 늘 아이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어요. 요즘 애들은 예민하니까 스트레스가 많겠지. 내가 참는 게 낫지. 그런 생각으로 내 감정을 뒤로 밀어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상처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됐죠. 왜냐면 나조차 그걸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랑을 주되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 줄 몰랐습니다. 나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걸 채워줬어요. 공부, 밥, 옷, 진로, 안전, 편안함. 그 모든 것들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뭘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아이는 내가 바라는 게 없다고 착각했겠죠. 그리고 착각은 곧 오해가 되었고, 오해는 결국 무시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면 잊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더군요. 그런 날이 있었어요. 한참 후에 감정을 겨우 다잡고 차분히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늘 엄마였지. 근데 한 번쯤은 그냥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될까? 나도 기분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줬으면 해. 그 말을 할 때 목이 메었어요. 자식 앞에서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조금씩 바뀌더군요. 아이가 눈을 피하지 않았고 내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말 이후 나는 다시 존재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항상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지만 그 희생이 자식을 위한 도구가 되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엄을 가진 인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지 않다고. 나는 상처받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존중받고 싶다고. 혹시 지금도 참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애가 예민하니까 부모가 참아야지 하며 마음속 말을 꾹꾹 눌러 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감정을 조금 꺼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말로 꺼내야 그게 비로소 존재하는 감정이 됩니다. 나는 우리가 예전처럼 마음 열고 대화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너와 마음이 멀어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너 때문에가 아닌 나는 이렇게 느낀다로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비난받는 기분이 들지 않고 아, 엄마가 상처받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판단하지 말고 묘사하세요. 그리고 감정은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제 지인 중에 중학생 딸과 갈등을 심하게 겪은 경우가 있었어요. 딸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고 말도 딱딱하게 끊어내는 식으로 하더랍니다. 처음엔 엄마도 참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엄마는 진짜 구시대야. 좀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엄마는 울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한참 말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며칠 뒤 엄마는 마음을 다잡고 편지를 써서 딸 방 앞에 놓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었대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런데 내 말투에 마음이 다치기도 해. 우리가 다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 저녁 10분만 함께 산책할 수 있을까? 딸은 바로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조용히 말하더랍니다. 엄마, 오늘은 나도 같이 걸을게. 말 한마디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로 시작은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존중이라는 단어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존중으로 자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가장 깊지만 가장 오해가 많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그리고 회복하고 싶다는 걸. 그리고 그 말은 결코 약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참는 중이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걸 꼭 말해주세요.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당신의 감정부터 지켜줘야 합니다. 사랑은 말해야 들린다. 들으면 다시 가까워진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먼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예민할까? 말 한마디에도 바로 삐지고 입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아이의 마음을 정말 들어준 적이 있었을까요?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말만 듣는 게 아닙니다. 경청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경청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경청은 그 사람의 표정과 망설임, 침묵 속의 감정, 말하지 못한 두려움까지 듣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예민해지고 부모의 말에 날카롭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 말이 조언이 아니라 평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걸 왜 그렇게 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아이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 선택은 틀렸다는 거야. 엄마는 나를 믿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나는 내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몰라서 걱정이 돼. 혹시 내가 모르는 힘든 일이 있었니? 이 말은 상대의 말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경청의 기술, 사실은 태도입니다. 고쳐주려는 마음을 내려놓기.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 상대가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우리는 너무 자주 답을 알려주기 위해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종종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감정을 들어줄 사람을 원할 뿐입니다. 어느 50대 어머니는 20대 초반 아들과 몇 년 동안 거의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말이 다 상처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는 내 말을 안 들어. 늘 엄마 얘기만 해. 처음엔 어머니도 억울했습니다. 나는 널 걱정해서 말한 건데 왜 날 이렇게 밀어내지?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는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자.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아들의 말에 끼어들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20분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취업 불안, 친구와의 갈등, 그리고 어머니에게 느낀 외로움을 꺼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말을 안 했더니 우리 아들은 처음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관계는 밀지 않고 다가가는 것이다. 말을 꺼낸다고 당장 마음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여는 사람은 늘 듣는 사람 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가장 강력한 연결의 기술이에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나는 이 사람에게 안전하다고 느끼고 비로소 마음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청과 함께 꼭 필요한 건 공감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대신 느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은 나는 내가 그런 기분일 수 있다는 걸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라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나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이렇게 말하기 쉽죠. 다 힘들어. 조금만 참아봐. 하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그 말 하려면 힘들었겠다. 많이 버거운 날들이었겠네.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한마디에 상대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효도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존중이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일 뿐입니다. 그 길의 시작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듣는 것, 그리고 공감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나요? 당신의 감정, 당신의 말투, 당신의 경계, 당신의 삶. 그 모든 것에 나는 괜찮아가 아닌 나는 소중해라고 말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말해주세요. 당당하게, 따뜻하게, 단호하게. 나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틈, 큰 위로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